페이지 194쪽. 페이지 현재 나갔던 거 채점입니다. 자,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다시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2번에 4번. 3번에 자, 1번은 기억은 산화, 니은 환원. 2번은 기억 환원, 니은 산화. 3번에 기억 환원, 니은 산화. 자, 4번에 기억 산화, 니은 환원. 4번에 니은만. 4번에 니은만. 5번에 리을 하나만, 리을 하나만. 자, 6번에 1번은 플러스 3, 2번에 플러스 5, 3번에 마이너스 1, 3번에 마이너스 1, 4번에 플러스 2, 5번에 플러스 5, 6번에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5. 자, 7번에 우선하고 7번에 기억, 니은. 8번은 같이 하지 않았나? 어쨌건 A는 1, B 2, 자, C 4, D 1, E는 2, F 2. 산화제는 NO3 마이너스, 환원제는 CO. 환원제는 CO. 자, 9번에 산화제 Fe2O3.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3CO, CO가 환원제, CO. 종류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개수 붙여서 적을 필요 없고. 자, 마찬가지로 9번에 2번에 앞에 있는 FeCl3가 산화제, SnCl2가 환원제. 10번에 기억, 디귿. 11번은 우선 빼놓고, 자, 12번에 0x0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자, 11번 빼놨는데, 자, 여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산화수 규칙 잠깐만 볼까? 이온결합성 물질이라 했죠? 절대규칙 있었고 우선순위 있었어. 절대규칙 4가지 얘기하자고 하면 어떻게? 절대규칙 4가지. 절대규칙 4가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자, 첫 번째 외워. 저번 시간에 배운 거니까 포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얼마나? 포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포돈소 물질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어서 나올 게 화합물은 화합물은 0이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단어가 달랐으면 합이 0이다. 그치 이게? 그러면 이온은 뭐랑 같다?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같다. 전하량. 자, 외울만 하니까. 그러면 다원자 이온은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온이 된 이런 애들은 얘는 합이 전하량과 같다. 정리돼 이거? 포돈소 물질 H2 이런 거 0 이렇게 얘기하자고 했지. 아연 이런 거 0 이렇게 얘기하자고 한 거야. 금속들. 자, 혼자 있는 원소기 하나로 되어 있는 애들. 그러면 합쳐진 애들은 CuO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자고? 다 더해서 얘 플러스 2, 얘 플러스 2,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합은 제로 이렇게 얘기하자고 얘기한 거지. 합이 0이다. 그러면 Na 플러스 뭐라고 할 거야? 얘는 산화수를 플러스 1을 이렇게 전하량이라고 하자고. NO3 마이너스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하자고? 그러면 계산하자고. N 더하기 마이너스 2짜리 3개. 근데 얘 전체가 합이 전하량이 되게 하자고. 마이너스. 이걸 우리는 산화수 우선 절대규칙이라고 한 거고 얘는 지키자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먼저 계산해야 될지 화합물 속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자고 했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였어? 1족, 2족, 자, 그 다음에 13족에 있는 거. 얘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얘 먼저 해야 돼. 플러스 1, 얘 플러스 2고 얘가 플러스 3이야. 이렇게 계산하자고. 1족에 있는 애들이 누군데? 알칼리 금속, 나트륨, 이런 애들 칼륨, 이런 애들은 무조건이야.
역시 그 옆에 있는 마그네슘 2 플러스 하자고. 그 다음에 칼륨 옆에 칼슘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고. 3 플러스는 알루미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을 최우선으로 계산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게 뭐였어? 얘 다음에 물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H 먼저 플러스 1이야. 물 H2. 그 다음에 뭐야? 산소 마이너스 2야. 거기에 조금 더 하면 만약에 할로젠족이 섞여 있으면, 다시 말해서 17쪽에 있는 원소가 섞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근데 물론 아닐 경우도 있어. 굉장히 다양해 할로젠족.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 그 하이탑에 네 가지가 같이 나오다가 지금 4번이 지금 여기 하이탑에서 빠져 있는 거야. 왜냐하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래도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이야를 알아놓는 게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다. 그래서 산화환원을 계산하자고 하면 이 규칙을 꼭 지키자. 그 얘기는 지금 11번을 설명하겠다고 해놓고 6번이니 얘를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얘네가 알고 있는, 얘는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 얘는 공유결합성이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구조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도 계산할 수 있어서 그래. 왜? 얘는 결국에 이온화시켜서 계산한다. NH4 플러스 다원자 이온이잖아. NO3 마이너스 얘 다원자 이온이지.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쪼개서. 그러면 여기 N은 몰라? H는 얼마야? 플러스 1짜리 몇 개? 4개. 그래서 합이 얼마여야 돼? 합이 플러스 1이어야 돼. NH4 플러스잖아. 그렇지? 그러면 N이 이 숫자가 나오려면 이 N은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이면 되겠지. 이거 이해돼? NO3 마이너스 계산해보자. N 더하기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3개. 그런데 합은 전하량만큼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쪽 N은 얼마다? N은 플러스 5면 되겠지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규칙 지켜서. 복잡해 보이지만. 응? 이해되지? 좀. 응? 11번 해볼까? 산화수 빨리 적어볼 수 없니? 산화수 적는 거에서 산화수법은 출발한다. 그래서 기억에서 디귿까지 산화수를 적자고 했는데 먼저 뭐부터 하라고? 호돈소 물질 산화수부터 하라고. 무조건이야. 호돈소 물질 산화수. 뭐랬지 근데? 몇 번을 푼 거지 우리 저번 시간에? 11번 풀었니 다시? 안 풀었지? 자, 그러면 11번에 가지고 있는 중크롬산이야. Cr2O7 C.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산화수 제로. 그리고 나머지 계산. 응? 얘 어떻게 할래? 쉬운 거부터 할까? 여기 우선순위 쭈르륵 따라가. 합이 제로는 지킬 거야. C는 잘 모르겠잖아. 근데 마이너스 2는 알지? 그러면 M 플러스 2야. 될까? 그러면 여기에 우선순위 정할 때 합은 0이야.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H2O 저 순서대로 따라가고 합이 0을 지키는 과정이면 나머지는 해석이 되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짜리 당연히 얘 몇 개 있고 2개. 얘는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있고 7개. 그래서 합이
총 얼마가 되도록 할 거야? 0이 되도록 할 거야.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4야.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있는 게 마이너스 12를 가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크로뮴의 산화수를 플러스 정신이 나갔지? 자, 마이너스 6짜리 하나당 계산하라고 했어. 2개. 얘는 플러스 1짜리 2개. 얘 마이너스 2짜리 7개. 이렇게 정리하자. 될까?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다고. 이게 계산하는 연습만 좀 빨리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이런 거 3개. 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짜리 몇 개? 2개. 플러스 1짜리 몇 개? 플러스 1짜리 둘. 여기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3개.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얘가 얼마면 돼? 플러스 4면 되겠지. 하나밖에 없지 지금. 그리고 찾아가자. 나트륨 변했니? 바뀐 거 없잖아.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거야. 자, 크로뮴이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갔어.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다시 우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얼마 증가한 거야? 9 증가한 거야. 몇 개가? 9개가. 그치? 자, 그 다음에 C. 미안. 왜 얘기를 안 했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6. 합이 0을 덧셈을 못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치명적인 덧셈을 못하는 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이게 숫자 너무 커서 말이 안 돼. 상감소했다. 상감소 몇 개가? 2개가. 감소한 건 환원이야. 그치? 환원 됐으니까 얘는 뭘로 쓰인 거고 얘는 산화제로 쓰인 반대라고 찾자고 했지. 공업적인 거라고. C 가보자. C는 여기 제로에서 여기까지 바뀐 거야.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로도 갔어? 1위로도 간 거야. 양쪽에 나누어져서 갔어.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찾아가라고. 안 바뀌었으면 관계없는데 바뀌었으면 찾아가야 돼. 앞에 건 플러스 4 증가 한 개. 자, 뒤에 건 자, 여기 2로 간 거니까 플러스 2 증가. 그래서 얘도 산화, 얘도 산화야. 결과적으로 탄소는 산화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탄소가 뭘로 쓰인 거야? 환원제로 쓰인 거야. 그래서 11번이 다 해결이 되지. 좀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어도 어려울 만큼 그 내용은 아니거든. 자, 또 질문 있나? 응? 4번은 질문을 해줘야지. 이렇게 전체를 보면 근데 이게 4번은 이렇게 질문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느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림은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넣었을 때 반응하는 물질이 두 가지 있지? 한글로 불러볼래? 묽은 염산에 아연 조각을 집어넣었을 때 맞니?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러면 염산은 거기 문제를 봐도 우리가 3년기 암기하라고 했던 강산, 약산 뭐 이런 거에 아주 그냥 쥐야장창 나오고 있는데 HCl 이렇게 아연, ZN 맞니? 반응 새로 생기는 물질은 라고 생각하자고. 근데 그림을 봤더니 문제를 봤더니 뭐가 나와? 설명에도 나와. 수소기체가 나와. H2가 나오고 있어. 다시 여기 무언가 있을 거고 수소기체가 발생했대. 여기까지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N은 누구지? 여기는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걸 거야. 아니야. H가 빠져나온 거니까. 이해되나?
ZN 하고 잘 보면 CU가 몇 플러스 ZN이 몇 플러스인지 나온다? 2 플러스야. 개수가 안 맞아. 맞춰야지. 그리고 산화수만 정리하면 복잡한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빨리 해결이 되어져. 우선 제로인 거 찾아놓고 다시 제로인 거 찾아놓고 호전소 물질 같은 원소로만 이루어진 건 다 제로야.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별로 없어. 얘 이렇게 보면 합이 0일 텐데 앞에 거 플러스 1 뒤에 거 마이너스 1. 다시 얘는 잘 몰라.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앞에 거 플러스 2 플러스라고 했지. 자 얘는 마이너스 1짜리 둘. 그러면 찾아갈 게 빤히 보이지? CL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바뀐 게 없으니까 산화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어. 이런 걸 부경분 이온이라 하자고 이제. 그러면 H는 찾아가 봤더니 1에서 0까지 1 감소한 거야. 다시 1 감소한 거야. 환원 반응이야. 개수 얘기 안 하고 지나갈 뻔했다. 두 개가 환원 반응. 감소했으니까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제로 쓰인 거야. 이거 자 그다음에 아연 찾아가면 되지. 아연 이 증가한 거야. 예,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로 쓰인 거고 환원제로 쓰인 거고. 그리고 고르면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쉽게 답이 툭 튀어나오지. 의외로 산화하는 반응이 물론 2에 가도 이 부분이 나오고 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긴 해도 외울 게 좀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건 없다는 거야. 근데 얘를 귀찮아하면 다시 산화수 정리하는 걸 귀찮아하면 여기 정말 어려운 단원이네. 다시 절대규칙 우선순위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다. 될까? 자, 저번 시간에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184쪽 앞에 우리 산화환원 반응에 얘를 설명 안 하고 나와 있는 문제가 4번 문제여서 184쪽 자, 거기에 금속의 반응성 비교라고 하는 거랑 같이 해서 어떤 금속이 어딘가에 녹으면 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와. 이게 실제 조금 심화되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만약에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일어날지 말지를 비교해서 알려면 아래쪽에 거기에 있는 반응성의 순서를 외워야 돼. 자, 시야 확장에 보면 심화 내용으로 금속의 반응성의 정도가 나와. 칼륨, 칼슘. 동그라미들 쭉 가고 있는 거 보이지? 응?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단어를 좀 기억해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온이 잘 되려고 하는 순서라고 하는 거야. 금속의 이온화 경향. 누구보다 누가 더 반응을 잘하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런데 다시 순서라고 했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니네한테 신뢰가 되겠지만 자, 영민아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느닷없이 가서 예원이가 아빠한테 아빠 근해 공식 x는 그러면 주문처럼 어느 순간 나오고 있어. 이게 왜냐면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였지가 아니라 거의 주문처럼. 화학을 공부를 했으면 원소기호가 그냥 당연히 일으키는 것처럼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주문처럼 나오지 않으면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으니까 꼭 이게 좋다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외웠으니까 내 습관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아, 네 개를 끊었어. 칼카나마, 아라철. 자, 그 다음에 니주납. 그 다음에 구수은 백급. 총 15개의 금속과 산의 경계가 되어지는 수소를 경계로 해서 양이온이 되면 15개. 근데 양이온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건 금속 15개와 산성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다시 주문이라 얘기했지.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한글로는 나와야 돼. 수구수은 백급. 다시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급.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수은 백급. 지금 화면을 통해서는 잘 안 보일 거니까 왜 흐리게 적혀서 지워줄게. 예원이가 불러줄 거 같아. 카나마, 아라철. 먼저 외운 게 이온 경향이 큰 거야. 다시 먼저 외운 게 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큰 거. 수구수은 백급. 우선 간단히는 얘가 이렇게 수소를 의미해.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 원소교 이렇게 볼까요? 여기 칼륨이 먼저야.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좀 구별하려고 한 거야. 칼륨이 먼저. 칼슘. 그 다음에 나는 뭘까? 나트륨이겠지 뭐. 마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당연히 철일 거고 니를 잘 모르지. 니켈. 주석. 그 다음에 앞에 수는 수소이온. 산의 경계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산에 녹아. 여기 있는 애들은 산에 녹지 않아. 먼저 외운 게 이온화 경향이 큰 거. 자, 라고 기억하는 거야. 반응성이 큰 거, 이온화 경향이 큰 거. 오른쪽에 있는 애들. 자, 구리, 수은, HG, 은, AG, 백금, PT, 금이, AU. 여기까지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에요. 그러면 납은 산에 굉장히 천천히 녹아. 철은 굉장히 빨리 녹을 수 있고 알루미늄 더 빨리 녹을 수 있어. 자, 얘네들은 훨씬 더. 특히 앞에 쪽에 있는 칼륨, 칼슘, 나트륨은 아주 차가운 물 속에서도 격렬하게 반응해. 정말 격렬하게. 그 반응성이 이온화 경향이 크다.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반응의 크기가 빠르고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산성 물질이 굉장히 위험한 건 정말 모든 선생님들한테 듣지. 산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다시 먹으면 죽을 것 같지. 근데 과일에도 먹어도 괜찮은 애들도 있잖아. 그런데 이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산성 물질 HCl 뭐 이런 거 있는데 다시 H 플러스가 녹아 있는 어떤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에다 금속 조각을 집어넣으면 Mg 얘가 녹을 거라고. 저기 있는 모든 금속을 다 녹는다고. 이온화 경향이 이쪽에 있는 애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 전자를 마그네슘이 잃고 이온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잃고. 무슨 반응? 산화 반쪽 반응. 그 전자를 누가 받는 거야? 두 개의 H가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돼. 이런 반응이 나타나. 저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산에 녹을 거야.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화살표를 경계로 더해 내려서 같은 전자수 없애 놓은 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된다고. MD 플러스. 알자 이온 반응식. 전체 반응식은 여기에 적어주지 않았던 이런 구경분 이온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서 합쳐서 적어놓은 게 아까 니네가 봤던
HCl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예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MgCl2가 되면서 부격분 이온까지 다 포함해서 적은 게 선술 반응식 산화수 적으면 산화환원 반응이겠지. 하나 정리되니? 그런데 여기에 뭘 집어넣는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게 염산이건 황산이건 아무 관계 없는데 여기에다가 구리 집어넣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저거는 그러려니 해. 왜? 산성 물질이 위험한 건 알잖아. 그런데 혹시 초등학교 학교 실험에서 황산구리 수용액 만져본 적 있는 사람? 황산구리 푸른색 용액. 그냥 그게 초등학교에서도 사용하거든. 간혹 색깔, 용액의 색깔 같은 거 보여주려고. 투명한 푸른색이 나와. 그래서 좀 애들이 묻어도 손에 묻어도 별일 없거든. 여기 뭐 염산을 이렇게 손에 묻히고 세포 손상이 일어나서 손가락이 좀 이상해졌어요. 뭐 지문이 사라졌어요.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뭐 아무 일 없다고. 근데 여기에다 다시 뭐가 있는 CuSO4인데 얘 이온하면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이 용액에다가 철 조각을 넣으면 녹는다고.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구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철 조각을 집어넣은 거야. 다시 철이 함께 들어있으면 어디에? 구리 이온이 함께 들어있으면 무조건 둘이 접하고 있을 때 하나 금속 하나 이온일 때 가능성이 큰 금속이 녹더라요. 철 조각이 녹아. 손은 아무렇지 않은데 금속을 얘를 전자를 주고 자기가 이온화가 되는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건 저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야. 하나는 이온, 하나는 금속 상태로 있을 때 어떤 금속이 이온화 경향이 크면 그 금속이 이온화되면서 남는 전자를 반대쪽에 이온에게 돌려주고 자기 자신은 이온, 옆에 있는 건 금속으로 되돌리는 성질이 생기더라. 거기 나와 있는 몇 번에 184쪽에 4번에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얘는 남겨놓고 개로 정리를 해주고 뒤로 넘어가자. 자, 반응이 굉장히 독특한 애들이 있는데 염화구리 특유의 전기 분해 같이 색깔 변화가 다양해서 그러는 거야. 우선 알고 있을 거 하나. 구리 이온의 색깔은 푸른색이야. 아주 특이하지 얘가. 얘가 전자를 두 개 받아서 다시 전자를 두 개 받아서 나중에 구리 금속이 되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금속 두 개는 자 붉은색을 띈다는 거지. 색깔을 금속 색깔 잘 모르겠으면 다 뭐라고 하라고? 은백색이요. 그래서 금 노란색, 구리 붉은색. 근데 이온 상태에서 용액이 투명한 푸른색이 되도록 나타나. 그래서 자, 그 실험은 이렇게 진행된다. 비커에 뭘 집어넣었느냐면 원래 황산구리 수용액 구리 이 고체 결정 자체도 푸른색을 띠고 있어. 자, 고체 얘도 푸른색을 띠고 있어서 얘가 물속에 녹으면 용액 전체가 이렇게 푸른색이 된다는 거야. 투명한 푸른색. 거기에다 뭘 집어넣었어? 은백색에 자, 황산구리 CuSO4에다 뭘 집어넣고 있느냐면 거기에 아연 조각을 집어넣었대. 아연은 그냥 은백색이라고 얘기하라고. 니네가 알고 있는 은백색 어떤 거 있지? 은백색. 응? 그냥 얘를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니네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한다고. 은 색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은, 광택 있는 은. 그게 마그네슘 색깔이고 아연 색깔이고 그게 철 색깔이고 니네 그걸 가져다 주면 구별할 수 없다고. 그냥 다 은백색이야. 은백색이야. 아연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다. 얘를 한 조각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얘 표현하고 왜? 이렇게 비교하자고 했지. 구리, 이온, 아연, 금속. 누가 이온하게 크니? 그러면 빨리 머릿속에 주문처럼 칼카나마, 저 뒤에 구는 저 뒤에. 먼저 나온 게 이온하게 큰 거. 부등호 표시하고 그게 금속이면 금속이 무조건 이온화가 된다. 저 현상이 생긴다. 왜? 전자를 주려는 힘이 강한데 얘보다 얘가 이온으로 있으려는 힘이 더 커서 이걸 뒤에 나중에 화학표에서 뭐라고 이제 정의할 거예요. 그 크기 값을 정확하게 정의할 건데 그걸 이제 산화전이 환원전이라 할 거야. 크기 값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표로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표로 나오지 않으면 외운 걸로 사용해서 풀내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금속들이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아연 이온이요. 얘는 뭐가 되고 금속으로 석출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죠. 색깔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까먹지 말고. COE 플러스. 얘는 아연 이온. 무색 투명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딱 집어넣어 놓으면 제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아연은 크기가 줄어들고 녹아서 아연 이온이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저기 파란색 색칠을 좀 더 해놓을 거예요. 진한 파란색이었던 게 색깔이 옅어져. 왜? 구리 이온이 줄어들거든. 어디로 가? 왜 달라붙어? 구리 금속으로 석출되는 거야. 그런 변화가 화학 반응식으로 어떻게 표현돼? 자리 바꿈한 걸로 표현돼. 자, ZnSO4가 생기고 여기에 Cu 금속이 석출돼. 얘가 산화하는 반응 대표적.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거, 금속과 염이라고 할 건데 금속과 염이 반응하는 건 전부 다 산화하는 반응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겁나 어렵지. 어느 게 산화됐는지를 물어보면 다시 뭐부터 하라고? 산화수부터. 산화수 하는 거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로 빨리 해놓고 다원자 이온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냥 이온 표시 한 덩어리로 왜? 떨어져 나온 게 변한 게 없잖아. E-, E- 그대로 얘 E+, 얘 E+. 결과적으로 산화수를 따로 정리해보면 얘 플러스 2, 전체 마이너스 2, 제로. 자, 전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합쳐져 있는 거 제로. 이게 다야. SO4는 구경권 이온이어서 변한 게 없으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 덩어리 전체가 다원자 이온이 처음과 나중에 바뀌지 않았어. 그럼 계산할 필요 없다. 그냥 전체 값을 사용하라고. 황을 계산하라고 하면 그때 합의 전하량 그걸 계산하라고. 그러면 구리는 뭐 되는 거야? 이 감소. 감소하면 황. 산화제. 제로에서 2로 2 증가했어. 산화. 환원제. 산화는 물어보면 판단이 끝나.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니 저거 비교해야지. 실제 저 반응이 일어날까? 표는 없는데 정확한 숫자는 없어. 일어나니 물어보면 비교할 거라고. 얘 가지고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죠. 좀 아직은 심한 내용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기억을 해두고 5분 쉬었다.